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Deferred Compensation이 이제 근로자들의 은퇴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뭐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한번 뭐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또 깜빡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는 안 할 텐데요. 이런 주제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쇼킹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Efficiency Wage 효과가 있기 때문에 쇼킹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고용 계약 기간이 비교적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가 뭐냐면 리타이어먼트 디시전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퍼드 컴퍼세이션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원 배분을 다시 왜곡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의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반드시 만병통치약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만 경제학에서 만병통치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못 볼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 그런 사실 어떤 제도, 그런 정책, 그런 것은 사실 존재하겠지만 아직 보지 못했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 은퇴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들이 비교적 고용 기간이 긴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Deferred Compensation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은퇴해야 될 시점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하도록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은퇴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이 시점에 딱 은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그 시점보다 몇 년 더 일을 한 뒤에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한 모형인데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이제 Q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고 W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는데 자,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로자의 어떤 노동자의 라이프타임에 걸친 생산성 프로파일이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의상 여러분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점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느 연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근로자의 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먼저 한번 보시죠.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은 바로 age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뭐 이쯤 되면 뭐 35쯤 해볼까요? 35세의 생산성이 바로 이만큼이다. 그리고 생산성은 그냥 달러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다가 어느 나이를 지나가게 되면 생산성이 서서히 하락하는. 그래서 나이에 따른 자신의 연령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을 보통 이제 라이프타임, 뭐 생애 주기, 생산성 프로파일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다 좋습니다. 생산성 프로파일,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수는 이제 A라고 하는 것인데 A는 뭐냐면요. 여가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A는 여가 가치의 프로파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령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젊었을 때는 비교적 여가에 대한 가치가 낮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쉬는 게 점점 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생산성보다 여가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려고 하는 변수는 W라고 하는 건데 다음 그림에 나옵니다만 제가 여기에는 일부러 그리진 않았어요. W는
앞으로 돌아가세요. W는 바로 자, 웨이지 프로파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deferred compensation에 대한 이슈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deferred compensation은 생산성보다 젊었을 때는 적게 받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생산성보다 높게 더 받는 그런 형태의 웨이지 프로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이그젬플을 말씀을 드렸는데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의 생산성보다 여가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면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가의 가치는 생산성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 시점을 제가 편의상 T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나이고요, 나이. 시점은 여기서 그냥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T가 되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T 시점에서 일을 했을 때 얻는 생산성 혹은 뭐 자신의 소득이 되겠죠. 노동소득. 소득이 여가로부터 얻는 가치와 같아지게 됩니다. 여가의 가치를 어떻게 화폐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느냐? 뭐 화폐 단위로 환산할 수 있죠.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의 가치와 생산성의 가치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는데 이제 이 시점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가의 가치가 자신의 생산성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급여, 소득이 이만큼인데 차라리 일을 하지 않고 쉬었을 때 얻는 주관적인 만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급여로부터 얻는 만족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효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요.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이가 나이가 T가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만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또는 이 사람이 자신의 생산성만큼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이 Q가 자신의 생산성인데요. 이게 지금 자신의 급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기 T 시점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 T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효율적인 은퇴 시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efficient한 retirement age는 바로 T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웨이지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여가의 가치를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그림을 제가 쪼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deferred compensation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생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WT가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임금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웨이지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는 문제는 deferred compensation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의 생산성보다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겠죠. 이게 바로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반드시 회사 입장에서 이건 근로자의 웨이지 프로파일이니까요. 이 웨이지를 지급하는 회사가 존재할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넷픽스의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넷픽스에서 에이미의 생산성은 매년 100으로 일정하다. 물론 이제 뭐 이런 형태겠지만요. 100으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의 총합과 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합이 같아야겠죠. 무슨 뜻이냐면 자, 에이미가 3기간 동안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매 시점 생산성은 100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생산성을 일정하지만요. 재채기가 나와서요. 자, 그 다음에 넷픽스가 약속했던 웨이지는 deferred compensation의 경우에 20, 100, 180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지의 총합도 300과 같았었어요.